안녕하세요. 안심 한의사 안철호 원장입니다. 우리 자율신경실조증을 겪는 환자분들을 만나 뵙고 어떤 증상이 가장 힘드신가요? 라고 여쭤보면 기력 저하, 에너지 고갈이나 두근거림 못지않게 많이 호소하신 것이 바로 잠입니다. 잠이 보약이라는데 그 보약을 제대로 못 먹으니 낮에는 더 피곤하고 증상은 더 심해진 악순환이 반복되죠. 수면제 없이는 못 자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냥 나이가 들어서나 내가 유난히 예민해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생기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자율신경실조증이 우리의 잠을 방해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의학적으로 설명해드리고 스스로 잠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활 속 작은 습관 5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몸의 자율신경은 크게 활동하는 신경인 교감신경과 휴식하는 신경인 부교감신경으로 나뉩니다. 건강한 상태라면 낮에는 교감신경이 주로 활동해 우리 몸을 적당히 긴장시켜 에너지를 쓰게 만들고 밤에는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져서 심장박동을 늦추고 근육을 이완시켜 깊은 회복의 시간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자율신경 조절에 문제가 생기면 밤이 되어도 낮 동안 유지했던 긴장 상태가 꺼지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자려고 누웠는데 뇌와 신경은 여전히 낮처럼 팽팽하게 날이 서 있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원인 교감신경의 과도한 항진입니다. 이 상태에선 잠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겨우 잠이 들어도 뇌가 깨어있는 아주 얕은 잠을 자게 됩니다. 작은 소리에도 쉽게 깨고 자는 내내 불안감을 느끼며 심장이 두근거려 잠에서 깨기도 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체온 조절 시스템의 오류입니다. 우리 몸은 깊은 잠에 빠질 때 몸의 중심부 체온을 살짝 낮춰야 합니다. 그런데 자율신경이 고장나면 이 체온 조절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자다가 뜬금없이 체온이 오르거나 식은땀을 쫙 흘리며 체온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몸이 축축하고 찝찝해서 혹은 갑자기 덥거나 추워서 잠에서 깨는 것이죠. 결국 밤에도 꺼지지 않는 신경의 긴장을 풀어주고 오작동하는 체온 조절 시스템을 고치면 수면의 질은 분명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약물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몸을 휴식 모드로 전환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하지만 강력한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빛을 조절하세요. 우리 뇌는 빛, 특히 TV나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를 보면 아직 낮이구나 라고 착각해서 각성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과 TV를 끄고 침실 조명을 아주 어둡거나 따뜻한 주황색의 간접 조명만 켜두세요. 거실의 밝은 형광등에서 어두운 침실로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이 중간 단계를 거치는 것이 잠들기에 훨씬 수월합니다. 두 번째, 체온을 조절하세요. 아까 깊은 잠을 자려면 심부 체온이 내려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15분 정도 샤워나 족욕을 하는 겁니다. 더워서 어떻게 자 싶으시죠? 하지만 핵심은 그 반대입니다. 따뜻한 물로 일시적으로 피부 체온을 높이면 우리 몸은 그 열을 식히기 위해 혈관을 확장시키고 그 과정에서 몸의 심부 체온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이 체온 강화가 아주 강력한 수면 신호가 됩니다. 세 번째, 478 호흡법입니다. 이건 긴장된 교감신경을 강제로 이완 모드로 바꾸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첫 번째, 4초간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두 번째, 7초간 숨을 참고, 세 번째, 8초간 입으로 후 하고 길게 내뱉습니다. 이걸 5번만 반복해도 흥분했던 교감신경이 가라앉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낮에 햇볕을 쬐세요. 밤잠은 아침에 결정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컨디션이 괜찮으시다면 15분이라도 햇빛을 쬐며 가볍게 산책하세요. 우리 몸은 아침 햇빛을 받아야 약 15시간 뒤에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제대로 분비합니다. 낮에 햇빛을 못 보면 밤에 잠을 부르는 호르몬이 안 나옵니다. 우리 몸 안에 일주시계라고 불리는 생체시계가 있고 아침 햇빛은 이 시계를 제 시간에 맞추는 가장 강력하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5번째, 마지막 물 한 잔의 시간입니다. 밤에 식은땀으로 수분이 부족해지거나 혹은 화장실 가느라 깨는 것도 문제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음료 섭취를 줄이시고 특히 커피나 녹차, 술은 절대 피하세요. 그리고 잠들기 1~2시간 전에는 미지근한 물 딱 한 모금만 마셔서 입만 헹구고 나머지는 머리맡에 둡니다. 자다가 목이 마르거나 땀 때문에 깼을 때 부엌까지 가지 않고 바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잠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잠을 방해하는 것은 흥분한 교감신경과 고장난 체온 조절 시스템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조명 조절, 따뜻한 샤워, 478 호흡, 아침 햇볕,
마지막 물 조절, 이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사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이런 생활 습관을 말씀드리면 가끔은 실망하시는 눈빛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원장님, 이런 뻔한 거 말고 당장 잠 오는 약 없나요? 라고 묻고 싶으신 그 마음,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잠을 못 자는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기에 당장의 괴로움을 끄고 싶은 마음이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한의사로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치의로서 이 습관들을 거듭 강조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결국 우리 몸의 회복 시스템을 다시 켜는 것은 강력한 약 한 알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이 작은 리듬들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촉촉한 숲이고 자율신경이 망가진 사람은 바짝 마른 숲입니다. 같은 불씨라도 마른 숲은 금방 산불이 나죠. 수면제는 번진 불을 잠깐 끄는 약이고 진짜 치료는 숲을 다시 촉촉하게 만들어 불이 잘 안 붙게 만드는 겁니다. 반복되는 작은 리듬들은 숲에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불씨를 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율신경실조증이 치료되는 동안 새로운 산불이 날 필요는 없으니까요. 증상이 너무 불편하시다면 적절한 치료를 통해 숲에 비를 내리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하루 이 5가지를 지켰다고 해서 당장 오늘 밤 기절하듯 잠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오늘 조금의 노력이 쌓여 내일 우리 신경은 조금 더 편안해질 것이고 그렇게 쌓인 시간들이 결국 여러분을 깊은 잠으로 데려다 줄 겁니다. 그러니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의심하며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밤부터 저를 믿고 딱 하나만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지금 늦은 시간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바로 휴대폰을 엎어두고 478 호흡부터 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밤이 더 이상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편안한 쉼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의 위로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밤마다 힘들어하신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